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영철입니다. 오늘 한국실 석유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실 석유는 석유화학 기업으로 윤활유, 그리스 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사실상 한국실 석유 같은 경우는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내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러한 유가 움직임보다는 이 한국제 석유 특정 제품의 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한국제 석유 같은 경우 윤활유가 1분기 실적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전기 절연유 판매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세 석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세 석유 같은 경우 윤활유, 그리스 등을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요. 매출 비중도 좀 살펴보자면 윤활유 품목이 약 94%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세 석유 같은 경우 17년 연속 세계 윤활유 판매 부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윤활유 부문의 판매량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이 세계 1위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이번 1분기 실적이, 이게 1분기 실적이고 이건 작년 1분기 실적이에요. 지금 실적을 보자면은 윤활유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 작년 1분기 실적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수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나 뭐 다른 상품들 같은 경우 지금 축소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팔렸다라는 말이죠. 윤활유가 대부분 판매가 됐다라는 뜻인데, 역시 두드러지는 건 윤활유인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사실 윤활유라고 한다면은 이 기계 요소 사이사이 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바르는 기름인데요. 그런데 윤활유에도 상당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 한국셀 석유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산업용 윤활유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윤활유 제품군을 살펴보면은 여기 전기 절연유라고 있어요. 전기 절연유 클릭을 해보시면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 여기 소개란에 이 변압기 오일 제품군은 장비를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전기 절연유는 변압기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왜 전기 절연유가 매출 비중이 커질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요. 전기 절연유는 OT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일 오브 트랜스포머, 즉 변압기 오일이라는 뜻인데요. 보통적으로 변압기는 뭐 유입식, 몰드형 등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기 절연유는 여기 유입식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체인데요. 사실 유입시라는 말 그 자체가 기름 유자 해가지고 오일이 들어가는 변압기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변압기에 왜 오일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변압기 내부를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구리선으로 이루어진 코일이 있거든요. 변압기도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이다 보니까 전기가 통한다면 변압기를 관리하고 있는 이 전기 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 기사가 관리하다 보면은 이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전기 절연유 같은 경우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예방시켜주는, 그러니까 절연시켜주는 거예요. 또 변압기 같은 경우 고압의 전기가 흐르면서 이 코일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열을 냉각시키지 않으면 결국 과열이 일어날 거고 곧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전기 절연유로 충진을 하면서 가열되고 있는 이 코일을 냉각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유입식 변압기에는 필수적으로 전기 절연유가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절연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건데, 이 전기 절연유는 변압기에 사용되죠. 그렇다면 이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 수요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4년 같은 경우 AI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 AI 시장 같은 경우 전력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게 되는데, 실제로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이 AI 시대에는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현재 AI 센터 같은 경우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 3배가량 전력을 잡아먹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AI 산업이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은 2027년엔 한국과 연간 소비량과 맞먹게 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전력망 확충. 사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각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좀 거치게 되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기 같은 경우 전압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낮은 전압으로 이 각 가정이나 회사로 전기를 보내게 되면은 전선이 굵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전선이 굵어지게 되고, 그리고 전력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11kV로 만들어져요. 이 11kV로 만들어지는 전압을 변전소에서 765kV로 승합을 시킨 다음에 송전탑 이런 곳에 거치겠죠. 그리고 거치면서 345kV나 154kV로 강압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변전소에서 다시금 22.9kV로 낮춰야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이 전봇대로 전기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전기는 220V.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보는 주상 변압기로 220V로 만들어줘야 이 각 가정이나 회사에 전기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전력 인프라만 구축에는 이 과정 모두에 상당히 많은 변압기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변압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들어가는 만큼 전기 절연율도 필수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실 석유의 매출도 긍정적으로 잡힐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주가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영향이 가겠죠. 그러면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실 석유 같은 경우 아무래도 석유화 기업이다 보니까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근데 오늘 3%, 4% 정도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실적 발표이겠죠.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유가의 움직임보다는 사실상 기업이라는 것은 매출이 나와줘야, 그러니까 제품이 팔려야 매출이 나오면서 운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각 제품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3일 이평선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부근을 3일 이평선을 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2차적으로 20일 이평선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좀 차트를 크게 보자면은 오늘 윗꼬리가 나왔던 부근이 예전 작년 21년도, 20년도에 저항대 부근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근에서 저항이 일어나면서 윗꼬리가 달렸던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한국사 석유가 이제는 AI와 엮이면서, 그러니까 전기 절연료와 엮이면서 상승의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